열카. 자, 라리가로 넘어갑니다. 사실은 지금 라리가에서 개막전부터 어마어마한 지금 전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고 있는 우리 발렌시아의 20번 이강인 선수가 있습니다. 이강인의 2020-2021 시즌 역사적인 출발이다라고 뭐 그런 표현이 있던데 네, 중계 중에 그런 말씀하셨지 네, 처음 않습니까? 시작할 네. 때부터 했죠, 제가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. 거보를 내딛는다. 큰 걸음을 내딛는 그 첫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 될 거다라고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예요.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올 시즌에 이강인 선수는 이제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, 그러니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휴, 뛸까 안 뛸까, 오늘은 좀 나올까, 나오면 몇 분 나올까, 그게 막 걱정이었잖아요. 근데 어제 상황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죠? 근데 제가 네. 봤을 때는 올 시즌은 뭐 누가 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나오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. 나오는데 계속 이제 또 주력, 전술적 핵심으로 활약을 할 텐데 오히려 이제 이강인 선수의 체력이 되느냐. 왜냐하면 이제 팀의 어떤 이강인 선수 의존도는 굉장히 커지게 되어 있고 올 시즌은 발렌시아가 또 유럽 대항전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라리가와 이제 코파델레이 정도만 하는데 뭐 이강인 선수는 뭐 라리가는 그러니까 거의 38라운드 이강인 선수가 부상이나 징계가 아닌 한 거의 38번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면은 결국 문제는 뭐냐? 이강인 선수의 일단 체력. 본인의 체력이 일단은 더 문제다. 그렇게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. 네, 아직까지 뭐 네, 성인 그런 레벨에서. 적도 없거니와 또 이제 그만큼 자신에 대한 어떤 팀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상대는 그만큼 또 마크가 심해질 거 아니에요. 맞아요. 이제 그런 거를 또 이겨내고 풀타임, 풀 시즌을 뛰어야 되니까 사실 뭐 한 경기 한 경기의 어떤 체력도 문제고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그 교체가 됐잖아요.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이강인 선수의 체력적인 안배 때문에 교체를 한 것도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아주 38라운드 지속되니까 이강인 선수가 과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안배를 하느냐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렌시아가 뭐 중계 때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 역시 주력 선수들을 많이 내보냈거든요. 이강인 선수가 잘하려면은 조금 더 그래도 아래쪽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. 왜냐하면 오늘 경기에서도 증명이 됐지만 이강인 선수에게 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이강인 선수가 자꾸 거의 뭐 투토비치에 원래는 막시 고메스 선수랑 같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계속 아래로 내려왔어요. 맞아, 볼 받으려고 내려가더라고요. 네, 그게 점점 심해졌거든요.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뒤에서 볼 공급을 이강인 선수에게 유유적절하게 해줘야 돼요.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 이강인 선수의 체력적인 문제가 더 이제 부하가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렌시아가 얼마나 향상될 수가 있냐. 이제 이런 게 이제 관건이지 이강인 선수 이제 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. 근데 좀 궁금한 게 이강인 선수가 오늘은 투톱 포지션에 나왔는데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? 이렇게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최전방 포지션에서 섀도우 스트라이커 정도로 하는 게 좋아요? 아니면 진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많이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? 아직까지는 그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확실하게 기준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시야, 볼 컨트롤, 소유 능력으로 보면은 뒤에서 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보면은 몸싸움이라든가 이 피지컬이라든가 수비로 빨리 내려오는 모습이라든가 혹은 역습에서 정말 빨리 올라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러면은 또 아직까지는 100%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은 차라리 순간적인 빠른 움직임 거 킥 하나 믿고 박스 안에서 그냥 진짜 스트라이커처럼 또 박아 놓는 게 나을 수도 있고.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인데, 그러니까 네. 최전방의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플레이와 공격적이지만 미드필드 지역에 위치한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플레이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. 거잖아요. 예. 이게 사실 굉장히 양쪽 다 갖고 있는 거죠. 좋게 보면은 이게 뭐 오오타니처럼 투수할래, 타자할래 뭐 이런 거예요. 나 둘 다 할래. 둘 다 할래 뭐 이런 거. 특히 라리가 같은 정말 톱 클래스 리그잖아요.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결정을 하는 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재미로 따지면 뒤에서 뛰는 게 제일 재밌겠죠. 볼을 많이 다루는 게 당연히 재밌으니까. 근데 본인이 프로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갈 거냐, 완성형 선수로 갈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코칭 스태프와
계속 얘기를 하고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본인도 하나를 정해서 가는 게 본인 커리어 쌓는 데에서도 확실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 시즌에는 38경기를 거의 다 뛰어야 할 것 같으니 체력 관리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, 제가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가진 게 사실 뭐 신체적인 빠름이라든가 아니면 민첩성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열광하는, 사실 있을 법하지 않은 만화 같은 그런 플레이메이커. 저는 이강인 선수가 가진 게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저는 10번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물론 뭐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게 있고 팀이 원하는 게 있고 그거에 따라가야 되겠지만, 저의 환상은, 제가 왼발 플레이메이커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러면 류블루가 봤을 때 어떤 선수처럼 했으면 좋겠어요? 프랑스 선수 나올 저는 것 같아요. 당연히 안 맞지만 저의 플레이메이커의 1등은 지단이죠. 지단처럼 했으면 좋겠다. 공을 순두부처럼 다루고. 근데 지단이 그런 능력반이면 정말 열심히 뛰어요. 엄청 열심히 뛰고 투박할 때는 또 투박하고 퇴장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? 그건 좀 닮지 말고. 근데 그 공을 정말 그런 지배하는, 아니, 아주 지단 선수는 양발 플레이메이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그런 걸 봤을 때 이강인이 권창훈과 손흥민을 살릴 수 있는 또 단 하나의 또 이 폭탄을 누를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. 황희찬도 살려줘야죠. 그리고 셋이 다 있네요. 오. 앞에 폭탄이 있네 우리가. 이게 마른모 골로 엄청난데? 황희찬, 손흥민, 권창훈, 이강인.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. 이강인이 제일 어리지만 형들을 세워놓고 그냥 뛰어. 내가 앞에다 갖다 줄게. 그 프랑스에 있는 황의조 선수도 있고. 황희찬 선수. 우리가 지금 앞에 맞네. 멤버가 굉장히 좋고, 특히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지금 코리안 이른바 코리안 리거들의 출발이 굉장히 좋잖아요. 사실 그러니까 한두 포지션이 조금만 보강이 되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참 퀄리티가 괜찮겠다라는 그러네요. 어떤 희망 섞인 그런 지금 가정을 해보게 황인범 되죠. 선수도 러시아 루빈카잔 가서 잘하고 있고, 네네. 백승호 선수도 뭐 독일 이브리그지만 지금 계속해서 출전 시간 늘리고 있고, 이재성 선수 이재성 있고. 선수도 네. 있고. 무엇보다 또 대표팀 그 스포츠 댓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